묘지가 있는 농지는 농취증이 안 나온다. 법무사도 포기했고 행정사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직접 묘지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그 묘비석에서 숫자 하나를 발견했을 때 경매판이 완전 뒤집혀졌습니다. 이것이 경매만 깊게 파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묘지가 있는 농지에서 농취증을 받는 게 진짜 가능한지. 둘째, 1973년이라는 숫자가 왜 이 경매에서 결정적인 열쇠가 됐는지. 셋째, 면사무소 담당자도 처음엔 거절했는데 제가 어떻게 결국 발급을 받아냈는지.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이 포기하는 물건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 눈이 생길 겁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33053 물건번호 2번입니다. 소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선면 마련리. 토지 면적은 14,856제곱미터 약 4,494평에 달하는 임야입니다. 감정가는 8억 8,9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3차 진행 중이며 최저가는 2억 9,143만 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32.8%.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경매 이력을 보면 1차부터 줄줄이 유찰인데 중간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7차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매각가 3억 800만 원, 감정가의 33.82%입니다. 입찰자는 2명, 낙찰자는 땡땡 농산 주식회사. 그런데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8차부터 경매가 재개됐고 지금 13차까지 왔습니다. 왜 낙찰이 됐다가 매각 불허가 났는지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이 왜 그토록 유찰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목록 11번 지상의 분묘 소재, 분묘 기지권 성립 여부 불명, 목록 9번 11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 필요, 이 제출 시 보증금 몰수. 이 두 줄이 보이는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뒤돌아섭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물건 관심 있는데요. 근처 법무사랑 행정사한테 물어봤더니 농취증 받기가 힘들다고 다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물건 정보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쉬운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묘지가 언제부터 있었는가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찰 들어가세요. 호언장담. 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 전액이 몰수됩니다. 이 물건의 보증금은 2,914만 원. 포기하기엔 너무 큰 돈이고 저는 이미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먼저 해당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농지민원 사례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극히 일부이고 농작물 경작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꺼내 담당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결과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가정 묘지 이장 동의서를 가져오세요. 담당자는 단호했습니다. 이장 동의서? 가족들이 쉽게 써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이미 묘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사실상의 묘지로 인정됩니다. 즉,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묘지가 존재하면 농지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1973년 이전 항공사진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이라 그런지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장담을 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묘지에는 묘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비석에는 고인의 생몰 연도가 분명히 새겨져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망 연도가 1973년 이전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그 생각 하나를 붙잡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자풀을 헤치고 드디어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묘비석이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1917년 8월 3일생, 1969년 3월 24일 졸. 1969년, 1973년보다 4년 앞선 숫자였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저는 묘비석 사진을 찍고 즉시 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관련 법리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1969년 사막에 기록된 묘비석이 있습니다.
이는 1973년 이전부터 해당 묘지가 존재했음을 입증합니다. 농지법의 제한을 받는 농지가 아닌 사실상의 묘지입니다. 완강하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뢰인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해피엔딩 같죠? 그런데 경매는 농취증을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신감 있게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씁쓸한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농취증 문제를 풀어놓으니까 그걸 보고 다른 투자자 한 명이 더 들어온 겁니다. 농취증 불명 딱지가 붙었을 때는 아무도 안 왔는데 그 장벽이 사라지니 경쟁자가 생겨버린 거죠. 정보는 공유되고 경쟁은 따라옵니다. 의뢰인은 아쉬웠지만 그게 경매의 현실입니다. 저도 그날 쓴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낙찰받은 땡땡 농산 주식회사.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매각 불허가란 낙찰이 됐어도 법원이 매각을 최종 허가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권리하자도 아니고 분묘기지권도 아니었습니다. 전해 들은 바로는 채무자 중 한 명에게 경매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경매는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 전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단 한 명에게라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절차상의 하자의 이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죠. 물건을 제대로 분석하고 입찰했는데 자신과 전혀 무관한 절차 문제로 낙찰이 날아간 겁니다. 낙찰자 잘못이 아니어도 매각 불허가는 납니다. 이 물건의 소유자는 구땡땡의 6인, 즉 공유자가 여러 명입니다. 이런 물건일수록 채무자 송달 여부는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다시 8차부터 경매가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차, 최저가는 2억 9,143만 원, 감정가의 32.8%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물건 들어가 볼까? 잠깐,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농취증 문제는 해결됐지만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1973년 이전 묘지로 인정될수록 오히려 분묘기지권은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합법적으로 묘를 이장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둘째, 농취증은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1973년 이전 묘지임을 입증하는 방법, 담당 면사무소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 이 두 가지를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셋째, 담당 면사무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면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보증금 몰수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물건이 13차까지 유찰된 건 아무도 자프를 해치고 묘비석 앞까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갔습니다. 농취증을 풀어냈고 입찰했고 아쉽게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등마저 매각 불허가로 무너졌습니다. 경매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비슷한 물건을 보고 계신 분, 농취증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 혼자 해결하려다 막히신 분, 저 경매 판다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겪은 실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